3.1절 특별대담, 이 자리에 제암리 3.1운동 순국기념관 해설사회 이규란 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청취자분들께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1절을 맞이해서 시민 여러분과 인사드릴 수 있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예. 3.1절이라 그런지 이 대한독립만세 함성이 아직도 들리는 듯한데요. 제암리 3.1운동 순국기념관 해설사회, 생소한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암리 기념관은 지자체에서 설치한 기념관이지만 그 보훈처의 그 보훈시설로 돼 있고, 또 거기 찾아오던 관광객이 1년이면 10만 명 이상 오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시설을 안내하고 해설하고, 그리고 독립정신을 고취시켜 주시는 그 문화관광 해설사 선생님들이 계시고, 저도 거기 있는 해설사 이기론입니다. 예. 그렇다면 그 해설사 하시는 그 해설사 역할을 맡고 계신 분들은 몇 분이나 되십니까? 현재 8분입니다. 8분이요. 예, 알겠습니다. 제암리 사건에 대해서 먼저 이 언급을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떤 사건이었는지 좀 말씀을 해 주시죠. 3.1운동 때는 향남면 제암리가 수원군 산하였습니다. 예. 그 당시에 수원군의 3.1운동, 독립운동이 대단히 격렬했습니다. 예. 시작은 수원면 쪽에서 지금 영동시장, 종로의 기생대모 그런 식으로 시작을 했었어요. 그러나 나중에 농촌 지역에로 파급하면서 서신, 사강, 그리고 우정, 장안, 바람 등 그 전국적인 그 시위 규모가 한 2,000명 이하였는데, 예. 그 당시에 화성시 장날의 그 시위 군중이 2,000명이 넘는 그런 시위를 했어요. 예. 그 격렬한 시위가 있었기 때문에 일본의 그 진압 작전도 상당히 그 심각했고, 그 1차, 2차 진압을 한 후에 마지막으로 그래도 끝나질 않으니까 제왕교회를 표적 삼아서 아주 잔인한 학살 만행을 저지른 사건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 제암리 3.1운동 순국기념관에 가면 이런 역사적 사실을 생생하게 알 수 있다. 어떤 거를 좀 둘러보면 좋겠다. 이런 거 있으면 소개를 좀 해주시죠. 우선 오시면 예. 그 순국기념탑이 우뚝 서 있는 모습을 보실 텐데, 그 자리가 옛날 그 제왕교회, 제암리 교회 그 사건 현장, 불러온 현장이고요. 거기서 들어오면은 지금 경기도와 화성시가 그 기념관을 지었어요. 그래서 기념관 안에는 제1관, 제2관 그런 전시실이 있고 해설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 기념관 2층에는 제왕교회를 입주해 있고, 그리고 그 기념관을 둘러보신 후에 뒷동산에 올라가면은 그 선열들의 묘역 23위의 묘역이 계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 화성 지역의 3.1운동도 상당히 활발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활동들이 있었습니까? 가령 사강이 제일 먼저 일어났는데, 예. 사강 상인들이 인천 제물포를 다니면서 도시 소식을 전해 듣고, 예.
인천 가니까 만세가 대단하더라. 우리도 만세 부르자. 그래서 장날 대단히 만세를 부르는데 그 남양주재소의 노구찌 순사부장이 예. 놀라서 자전거 타고 쫓아와 보니까 혼자서 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었고, 그래서 선 뒤에 선 분들을 총으로 쏘니까 놀란 군중이 흥분을 해서 예. 돌멩이와 몽둥이로 그 노구찌 순사를 그걸 타살을 했어. 예. 또 조암 지역에 이제 조암 장날, 우정, 장안, 양계면의 면민들이 한 2,000명이 면사무소를 죄 때려 부시고 쌍봉산에 올라가서 만세를 부른 후에 그 당시 일본 경찰 화수 주재소로 몰려가서 예. 주재소를 에워싸고 불을 질러요. 그게 놀란 가와바다라는 순사가 예. 뛰어나와서 총을 쏘니까 또 돌과 몽둥이로 타살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보면 3.1운동은 비폭력으로 하자는 그런 그 지휘부의 의중도 있었지만, 그러나 현장에서 격렬하게 맞부딪히다 보면은 흥분할 수밖에 없었고. 전국에서도 예. 가장 격렬했던 현장이 화서입니다. 예. 또 바람 시위 때는 그 이정근 열사가 앞서 나가고 있었는데 순사가 칼로 배를 쳤어요. 그래서 창자가 쏟아지고 예. 길바닥에 굴르니까 그 모습을 보던 흥분한 군중들이 바람 장터의 일본인 상점을 다 때려부셨어요. 학교도 때려부시고 그 소학교 일본인, 그리고 우체국, 그리고 일본인들이 놀라서 아이들 데리고 피난을 갈 정도로 그렇게 격렬한 시위를 했습니다. 참 그 당시 아주 생생하게 또 말씀을 전해주고 계시는데요. 이 참혹했던 일제 강점기, 현재를 사는 사람들이 참 저도 마찬가지지만 쉽게 알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일제의 만행, 방금 전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구체적으로 좀 어땠습니까? 그 3.1운동 때 그 만세 부른 할아버지들이 재판받은 재판 기록에 보면 그 식민지 농민들이 굉장히 많이 수탈을 당했고 또 강제 노역을 당했어요. 거기에 저항하는 그런 목소리도 많이 있었고, 또 평화적인 대한독립 만세 부르는데 1차 진압할 때만 해도 온통 동네를 다 불을 질러서 화성 군내에 한 300호 이상의 민가가 소실됐어요. 불타고. 그렇게 겁을 줘도 더욱더 만세를 부르니까 3차 진압군 아리따는 보병이에요. 전투병을 보내서 아주 토벌작전 하듯이 제암리의 선열대를 모아놓고, 속여서 모아놓고 집단 살해를 한 것입니다. 참 이 한 세기 가까이 흘렀지만 이 반일 감정은 계속해서 또 응어리로 남아 있습니다. 일본과 이 풀어야 할 문제들도 산적해 있지만 일본은 여전히 이 군국주의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어떤 점이 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실을 사실대로 인정하는 양심 회복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어떤 집단의 목표가 있다고 하더라도 독일처럼 정정당당하게 인정하고 사죄하고 그걸 하면 지나간 과거니까 그 집이 그것만 문제 삼고 있을 사람도 없을 것이고, 오히려 한일 관계, 앞으로의 한일 관계를 제암리의 은인이었던 스코필드 선생이 굉장히 걱정을 했어요. 하도 잔인하게 제암리에서 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훗날에 알려지면 이게 앞으로 한일 관계에 염려가 된다 하는 걱정을 하셨는데, 오히려 이건
거꾸로 일본 사람들이 안 했다는데, 잘못 안 했다는데, 이게 적반하장이죠. 이건 아주 적반하장이고, 아무리 다시 군국주의로 회귀한다고 하더라도 국가라는 건 정당성을 가지고 양심을 가진 집단이래야 세계 속에 인정받는 거지. 이게 이래다가 일본이 또다시 패망하는 그런 모습이 아주 눈에 선하게 보입니다. 매년 이 3.1절마다 기념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어떤 행사들이 펼쳐지겠습니까? 불행하게도 화성 지역에 예. 그 조류독감 예. 그 발생 지역이 됐기 때문에 예. 많은 분들이 모여서 해마다 만세 재현 그리고 제암리 학살 재현 등 아주 볼거리 풍성한 그 행사들을 했는데 올해는 축소해서 그 간소하게 기념식을 하고 그리고 묘소에 헌화 참배하는 것으로 조류독감으로 예, 인해서 조류독감으로 규모가 굉장히 네, 많이 또 축소돼. 축소가 안타깝습니다. 예. 요즘 이 학교에서도 이 역사 교육의 이 중요성이 또 제기되면서 이 한국사가 2017년 이 수능 이 필수 과목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제가 봤을 때 좀 떼내는 감이 없지는 않은데 이 학생들이 우리의 역사를 올바르게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이 학생들의 역사관은 어떻게 또 정립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역사도 학문이니까 예. 학설의 대립, 학자들의 보는 시각, 철학의 차이, 학설이 대립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러나 그런 학설 대립은 논문으로 첨예하게 서로 다투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고 어린 학생들 교과서에다가 자기 주장을 너무 관철하려고 드는 학자들이 내가 볼 때는 어느 쪽이고 옳지 못하다 하는 생각입니다. 적어도 2세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역사는 보편적 타당성을 가진 그리고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말고 기본적인 사항만 교과서에 가르치면 되는 거지. 전체 청소년을 다 역사학자 만들 건 아니잖아요. 예. 네. 알겠습니다. 올해는 이 안중근 의사의 하얼빈 의거 105주년이 또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이 당시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살해한 일은 또 우리 민족이 독립운동을 하는데 큰 불을 지피지 않았습니까? 안의사 의거 이전에도 많은 분들이 해외로 나가서 예. 독립운동을 했지만 그러나 일본은 착착 그 국내 의병 세력을 제압하고 착착 그 합병 추진을 했어요. 이게 결국은 한일 합방, 늑약으로 간다 하는 것을 깨달은 안중근 선생은 용서 못한다 하는 점에서 하얼빈에 가서 기다리다가 용서 못하기 때문에 살해한 것입니다. 그리고 안의사의 그런 의거는 한민족의 민족 정신을 깨우쳤고 그리고 그때로부터 독립운동이 격렬하게 일어났고 10년 후에는 3.1운동도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민족운동의 기폭제다. 기폭제. 예. 예, 알겠습니다. 3.1운동은 이 우리 민족의 독립성을 또 세계에 알린 날입니다. 우리 민족의 이런 정신 앞으로 어떻게 좀 계속 발전해야 될까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대목인데 3.1 정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약소민족의 독립정신. 세계에서 약소민족이 그토록 거대하게 거족적으로 독립운동을 일으킨 선례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개척자인데 그걸 배워서 중국의 오사운동, 인도의 독립운동, 베트남의 독립운동, 에집트의 독립운동, 또 필리핀의 독립운동까지도
세계 그 유수한 만세운동이, 독립운동이 우리 3.1운동을 본받은 거예요. 그 인도의 시속 타골이 동방의 촛불이라는 시를 헌시한 것도 3.1운동을 일으킨 조선민족을 존경했기 때문에 그런 시를 썼다. 그러고 보면 3.1운동은 세계 약소민족의 자유와 평등, 독립을 위한 운동이고 지금도 그것은 끝나지 않은 운동이에요. 세계 도처의 약소민족의 독립운동이 아직도 계속돼요. 또 강대국 같은 나라에도 보면 약소민족의 차별대우 문제가 아직도 소수민족 문제로서 남아있어요. 따라서 이런 약소민족의 자유와 평등, 평화, 이 보편적 가치를 실현했던 최초의 운동인 3.1운동, 3.1 정신은 마땅히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야 한다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일본 사람들은 뭐 지금 엉뚱한 걸 뭐 문화유산 한다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거고, 우리는 3.1 운동이 이게 정신적인 세계인의 운동으로 등록해야 한다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어느덧 이 정해진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꼭 하고 싶은 말씀 해주시죠. 일본 사람들이 오리발을 내밀고 아니라는데 침략한 적도 없고 예. 전범도 없고 자기는 애국이고 그런 식의 나오니까 사실 난감하고 용서하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도 용서 못하겠다는 그런 의식이 생겨요. 그럴 때일수록 더 우리 조상 선열들의 유적지 많이 찾아뵙고, 그리고 조상들의 그 얼과 정신, 자유와 독립을 위해서 싸우셨던 조상들의 헌, 우리가 더욱더 가슴에 간직하고 하는 우리 시대를 열어야 하겠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예. 지금까지 이 제암리 3.1운동 순국기념관 해설사회 이기론 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회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